짠 도전 홀짝홀짝 마시는 그러니까. 커피가 건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네.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인의 두 얼굴, 카페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티봇으로 보내주세요. 아, 정말 궁금해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카페인이 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영양소인지 성분인지 약인지 카페인 도대체 뭘까요, 교수님? 약인가? 카페인은 사실은 식물에서 얻어지는 알칼로이드 성분입니다. 주로 많이 얻어지는 게 이제 커피콩이라든지 네. 아니면 코코아 그리고 이러한 콜라 나무 열매, 차나무 열매 같은 데서 약 60여 종의 식물에서 얻어지는 흰색 화학 성분인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체에 흡수되게 되면 뇌를 각성시키고 그다음에 부활시키는 일종의 약물이나 독성 성분보다는 어쨌든 그러한 정신 활성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에서는 원래는 이게 그 곤충이 식물을 해하지 못하도록 살충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네. 많은 분들이 드시다 보니까 네. 이거는 이렇다더라, 네, 네. 저거는 저렇다더라, 오해도 많고 속설도 많은데 그렇죠. 속 시원하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카페인에 대한 오해와 지지 첫 번째 질문. 카페인은 우리 몸에 해롭다. 김희진 교수님, 해로울까요, 아닐까요? OX. 짜잔. 짜잔, X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카페인은 적정량을 드시면 뇌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집중력이나 각성 효과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이어트,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당뇨, 우리가 폴리페놀이라든지 그다음 클로로겐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게 당뇨 예방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정량 섭취하시면 몸에 해롭지는 않은 그러한 성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카페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과연 무엇일까요? 카페인 많이 먹으면 궁금합니다. 골다공증 걸린다. 뼈 삭는다 그런 것 같긴 하던데. 교수님, 뭔가요, X인가요? 네, 정답은 이제 O입니다. 많이 일단 우리가 먹는구나. 보통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칼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이제 칼슘의 흡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카페인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칼슘이 몸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카페인을 너무 장기간 동안 오래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몸 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심해지게 되면은 골다공증의 위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이 카페인 섭취를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하지 않게 양 네. 조절해야겠고요.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카페인은 혈압을 올린다. 듣자 하니까 우리 윤수연 씨가 저혈압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네, 뭐 약간 요거 저혈압인데.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제가 진짜 몸소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건 바르베르 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고혈압인 사람은 그럼 카페인이 위험한 건가요? 조 교수님. 네, 어떤가요?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진 않다. 틀렸어.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저혈압이신 분들이 이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뭔가 눈이 팍 떠지는 느낌을 그렇죠. 좀 받으실 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카페인이 주는 이제 부스팅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혈압이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혈압을 좀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연구 결과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일 그 커피를 적정량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고혈압 발생을 좀 낮춰줄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사망률도 낮춰줄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카페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입니다. 카페인 많이 먹으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린다.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네, 요거는 X입니다. 아, 이상하다. 두근거리긴 하던데. 교수님. 계속 두근거린다고 했어요. 이제 건강한 분들께서 드시면 사실은 건강에 이거 심장에 과부하 걸린다라는 것은 X고요. 예. 심장에 기본적으로 질환이 있는 심장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증 환자분들이 드시면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게 맞습니다. 맞고. 예. 그래 왜냐하면 카페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심장에 있어서는 강심제입니다. 심장을 강화시키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심방세동이라든지 심실조기 심축 그다음에 이러한 조기에 이러한 심장을 빨리빨리 수축시키는 그러한 부정맥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질환이 있으신 그렇죠. 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네네. 되고. 마지막입니다. 네. 카페인이 숙취 해소와
소화를 돕는다. 이거는요. 네. 제가 숙취하면 또 KBS에서 제가 제일 전문가예요. 마셔보니까 네. 숙취가 없어지더라고. 오 아닙니까? 조 소화도 교수님? 되고. 예. 네. 정답은 X입니다. 아닌데. 네, 우선은 이제 뭐 술 드신 다음날 네. 커피를 드시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드는 이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아 우리가 술이 깨는구나 하고 그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카페인을 이제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 숙취를 일으키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좀 밖으로 빼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것만 빠져나가면 좋은데 체내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탈수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에 이제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숙취로 더 고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카페인을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위장 장애를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메스껍다든지 뭐 토할 것 같다든지 이런 느낌을 더 오래 받으실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소화 과정을 굉장히 빨라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이 이제 소화되지 않은 채로 막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숙취 해소에는 충분한 수분하고 당분을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숙취 걱정할 게 아니라 술을 줄여야 돼요. 아, 그러네요. 자, 근데 우리가 카페인 하면 떠올리는 그런 식품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외의 식품들에게도 어. 또 많이 카페인이 함유가 돼 있는데 네. 어디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안에다 저희가 가둬놨는데요. 얘가 1등이래요. 카페인 제일 정말? 많이 들어있는 거. 예. 커피 아닐까요? 커피. 뭐 당연히. 커피. 네. 당연히. 당연히 역시. 역시 커피. 당연한 것이네요. 근데 이거 뭐 하루에 한 서너 네. 잔 먹으면은 하루 권고량을 훌쩍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조 교수님. 네, 일단 카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권고량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 한 일일 섭취 권고량은 한 400mg 정도 되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제 300mg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 전문점에서 사 먹는 이 커피 한 잔에는 보통 한 132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반적으로 사 먹는 그런 커피에는 한 120 정도의 그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또 커피 믹스 한 봉에는 예. 한 75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캔커피 같은 경우에는 또 70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의 종류에 따라서도 들어가 있는 카페인의 종류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한 맛이 나는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는 한 200을 넘게 훌쩍 넘는 수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 식품들에는 얼마만큼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촉으로 봤을 때 네. 커피가 나왔잖아요. 네. 네. 커피 우유. 아, 그러니까 너무 뻔한가? 한번 열어보세요. 예. 한번 열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짠. 밀크티, 그니까요. 차 또는 뭐 우롱차 이렇게 커피들이 조금 안 들어가 있는데도 찬데, 네, 그죠? 어느 정도가 네. 들어가 있을까요? 이 식품에는요, 교수님? 네, 일단 뭐 우리가 뭐 커피 대신 마시는 뭐 녹차라든지 홍차,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그 10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에서 한 6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 드시는 건 괜찮은데 물 대신 이 차를 계속적으로 드신다고 하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권고량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물 대신 차를 드신다고 하면은 이런 차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현미차라든지 둥글레차 뭐 이런 곡물로 된 이제 차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 차에 이어서 차 세 나왔어요. 번째도 음료거든요. 근데 음료인데. 이거는 요즘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먹는 음료예요. 짠. 이게 음료하고 에너지 드링크 여기에도 많이 들어있을까요? 네. 네, 그 기본적으로 탄산 음료가 250ml에 그러한 카페인은 23mg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에너지 드링크에는 기본적으로 한 6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품별로 차이가 나서 어떤 제품에는 심지어는 카페인이 150에서 200mg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그러한 에너지 드링크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실은 시험 기간에 네. 즐겨 찾는 음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제품별로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예. 그 함량을 보시고 섭취하도록 좀 저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래요. 예. 자, 이번에는요 간식 종류라고 합니다. 간식 종류 그럼 윤선 씨 뭐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점점 어려워지죠. 간식이면 약간 과자나 과자죠. 아니면은 뭐 초코, 초코. 아. 초코. 빵이라든가 왠지 아니면은 초코 같아. 자, 예. 하나, 둘, 셋.
초코가 들어간 건 맞네요. 예, 초콜릿, 빵, 쿠키, 네. 녹차 아이스크림, 사탕, 그리고 의외로 껌에도? 네. 오,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카페인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기존 음료 말고도 그런 음식 말고도 그러한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차나 콜라 음료수 같은 그런 데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이 하루에 권장량이 있습니다. 카페인 권장량은 일반 성인 같은 경우 400mg이고요. 네. 청소년 40kg의 체중을 가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해라라는 그런 권장량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아이스크림, 단순 아이스크림에는 카페인이 섞여 있지 않지만 우리가 흔하게 먹는 녹차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이스크림에는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어서 청소년들이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걸 드시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하루에 성인 권장량만큼의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카페인, 맞네요. 의외의 카페인도 좀 잘 따져야겠고 이제 마지막 거는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일단 네. 힌트를 좀 드리면 어떤 걸까요? 음료도 아니고 네. 간식도 아니에요. 그럼 밥인가요? 음식? 아, 네, 밥은 아니겠죠. 밥에 카페인이 있다고? 아니, 가만히 있어요. 죄송해요. 음식? 그러면 뭐 음식이라고요? 음식. 외식 음식 외식 음식. 그런 거 아닐까요? 윤수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단 거? 네. 약간 쫄면이나 분식이다. 이런 것들. 냉면, 육수에 약간 카페인이 들어있나 모르겠어요. 점점 더. 이분들 위험하신 분들이네요. 자, 한번 열어주세요. 열어볼까요, 제가? 궁금해요. 예. 하나, 둘, 뭘까요? 셋. 짜잔, 의외로 약품이에요. 진통제, 감기약, 다이어트 보조제에도 카페인이 있다. 조교님 진짜 의외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카페인이 주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들 때문에 우리가 약에도 이제 카페인을 이제 넣게 되거든요. 일단 카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계를 자극을 해가지고 피로감을 풀어준다든지 집중력을 좀 올려주는 효과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약에다가 카페인을 같이 섞게 되면은 이 진통 완화 효과가 한 5에서 10% 정도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약에다가 카페인을 넣게 되고요. 이 카페인이 들어가는 알약 같은 경우에는 한 알당 한 15에서 2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피로 회복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 자양강장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일반 카페인보다 5배 정도는 더 강한 성분인 이제 무수카페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수카페인이 만약 30mg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카페인으로 따졌을 때는 한 150 정도 되는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이 순수 카페인 알약 같은 것들 나온다 그러는데 그 수험생이나 그러면 직장인들이 먹었을 때 괜찮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교수님? 약으로 먹는다고. 네. 네, 사실은 이제 각성 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카페인 알약을 저희가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카페인 알약 고유 함량을 드시게 되면 혈압 상승이라든지 불면, 그러니까 수험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수면을 줄이는 그러한 불면, 그리고 우울증, 그다음에 혈압 상승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카페인 알약 같은 경우는 알약을 찾는 분들은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도 같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권장량보다 엄청나게 많은 카페인을 드시기 때문에 오후가 돼서 이제 이러한 알약이나 아니면 카페인의 이러한 성분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서 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안 이런 것들을 같이 겪을 수 있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